자, 여러분 이제부터 돈 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공통 하락을 활용하면서 숏포지션을 잘 공략했고 지금은 공통 상승 구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공통 상승을 얘기하는지 또 그에 맞춰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지금 깔끔하게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차트 분석 정현호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존까지 우리는 60K 저점부터 해서 828 고점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분이 진화를 갔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출현하고 있는 것은 5개의 임펄스 하락 파동이라는 게 이 저점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우리가 주봉 단위에서 봤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뭡니까? 지금 가장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이 126K까지 올라오는 형태로서 파동 하나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부터 5개의 하락 파동이 임펄스 형태로서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오파의 끝자락 가까이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카운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임펄스의 절대 원칙을 위배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차트 한번 뒤집어 봅시다. 4파의 극점이 1파의 극점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펄스는 이런 형태로서 각 극점을 침범하는 경우가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포한 상태에서 오파 하락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은 ABC 상승이 따라 나오겠지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이 또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시나리오로서 126K 오파 하락 후에 ABC 상승이 나왔다고 간주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다른 생각도 가능합니다.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 여기서부터 WXY 복합 조정 형태로서 빠지고 있는 거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를 W 하락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왜? 세 개의 파동이 명확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X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가 Y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X가 전개 중이라고 바라볼 것인가 Y가 전개 중이라고 바라볼 것인가 각각의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2-1 시나리오입니다. WXY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하나의 축이 존재하고 그 다음 X축이 존재하고 그 다음 Y축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X가 전개 중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왜냐면 각각의 WXY가 3개의 세부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W가 1, 2, 3 3개로서 명확하게 나와줬죠. X를 1, 2, 3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1, 2, 3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두 가지 분기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를 첫 번째 파동으로 가름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예측하는 1.618, 96.9K 라인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가능하고 W를 기반으로 X를 예측해봤을 때 보통은 0.5부터 0.786 라인까지 올라간다라고 상정을 했을 때 우리가 96K 라인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X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A, B, C X에 대한 상승 X-C가 나왔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시나리오 말고 여기서 X가 마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828 고점부터 쏟아졌던 Y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오파 하락 아닙니까? Y-1이 5개의 파동 형태로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Y파 또한 535 형태로서 나온다라는 건데 이 오파 하락에 대해서 ABC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B를 먹어내던가 그게 아니면 신규 A를 먹어내던가 그게 아니면 X-C를 먹어낼 수 있는 세 가지 공통 상승 구간을 우리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모두 부합하는 조건들을 찾아서 저는 기존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패턴, 삼각수렴 상승은 함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종전했다고 풀렁치면 죽는다라고 12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롱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슬슬 롱을 준비하셔야 되는 단계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차트 분석 정현도 제 채널 구독해 두시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보고 있는지 이 공통 하락을 활용하면서 숏포지션 공략했던 내용과 지금 사실상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58K 권역에서 어떻게 롱을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브리핑까지 매일 한 편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시 내용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놓은 채로 우리는 날봉 카운팅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날봉 상황에서 우리는 828 고점부터 해서 5개의 하락 파동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락 파동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분명히 3파가 확장된 형태로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118까지 나왔으면 3파 연장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여기까지 추세 가속이 일어났고 3파 연장 상황을 얘기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파가 가장 긴 경우 우리는 파동 균등 법칙으로서 웨이브 3 is the longest 3파가 가장 긴 경우 1파와 5파가 가격 길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 이 특성을 활용해서 어디까지가 1입니까? 여기까지가 1이죠. 1에 대해서 가격 범위 설정합니다. 이만큼이죠. 마찬가지로 4파가 어디서 끝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여기 갖다 붙여보면 어떻습니까? 58K 권역이 나옵니다. 5파는 파동 균등의 법칙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상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5파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한번 쪼개봅시다. 1시간봉 갈 건데 1시간봉 상에서 여기서부터 5파 카운팅 들어갈 겁니다. 5파도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렇게 1파, 2파, 3파를 여기까지로 볼 거냐 혹은 여기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서 분기점이 갈리는데 3파를 여기까지 보면 4파, 5파가 끝나고 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면 1, 2, 3, 4파 진행 중이고 5파 하락이 나왔다는 시나리오에 도착을 하는데 이 5파 하락이 길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파동으로 보면 하락의 끝자락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해 있다. 파동은 모두 공통적인 상승 구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 특히나 날봉상에서 지금 주말 거래량이라서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캔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지 띄워줬죠. 그 다음에 양봉 2개 나오고 있으니까 주말 동안 적산병 완성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캔들까지 양봉 마감해주면 적산병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도지 직전에 음봉 캔들에 대해서 몸통만 넘어주면 되는 오늘 611을 넘어주는 형태가 나오면 모닝스타까지 확정할 수 있는 좋은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형태 자체도 더블 바텀을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 또한 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의 힘을 어느 정도 빼는 횡보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횡보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장을 대처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들과 함께 지금부터 60.8을 돌파해 주는 경우 불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제 텔레그램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하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가격 구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도 이평선 끄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출연한 이 임펄스 캔들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런 라인을 우리가 두 가지 용어로 부릅니다. EQH, Equal High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고점들이 모여있는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BSL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결국 숏들 스탑 로스가 모여있는 자리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숏들을 기존 숏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 버렸기 때문에 이게 돈을 박아서 만든 게 아니라 숏들 기존 숏들 시체로 만들어낸 급상승 캔들이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서 기존 숏들에 대한 정리는 끝이 났고 그렇다면 기존 롱도 정리를 해야겠죠. 기존 롱을 정리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첫 번째 겁주고 여기서 완전히 죽이는 형태로서 나왔습니다. 외부 유동성 개념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 유동성을 그냥 수거하러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추격 붙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추격 붙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면서 생성되는 게 FVG 구간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깨끗한 형태의 FVG가 이렇게 남아있는 만큼 그 다음 여기까지는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가 여기서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직전 저점 여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롱 겁주고 죽이는 형태 나왔죠. 자, 롱 겁주고 죽이러 가는 방향 중에서 생성되었던 FVG 구간들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자리만 잡아보면 여기 터치 안 들어왔었죠. 그 다음 또 어디 잡을 수 있습니까? 여기도 터치가 안 들어왔던 깨끗한 구간이었습니다. 외부 유동성을 따고 나면 더 내릴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 유동성을 기반으로 충전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인 거고 내부 유동성을 실제로 외부 유동성을 따고 나면 더 이상 못 내리기 때문에 확인하러 갑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러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 다만 이 내부 유동성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유동성이 몰려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상단 유동성이 더 많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를 따주고 그 다음 결국 외부 유동성인 여기 이 자리까지 따주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출현을 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은 우리가 파동상으로도 공통 상승 구간이고 가격 구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래쪽으로 뻗을 수 있는 유동성이 부족한 구간이기 때문에 롱을 준비하셔야
된다. 눌러주면 땡큐하고 롱 받아야 되는데 그 기점이 지금 주봉 단위에서 출현한 오더 블록으로서 가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캔들만큼을 오더 블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 이유가 직전 저점 따는 형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장악형 캔들까지 출현해줬고 그 다음에 FVG까지 띄워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FVG를 만드는 과정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오더 블록의 조건 자체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유동성 수입입니다. 직전 저점 기존 롱들 죽이는 형태로서 수입은 한번 나왔고 두 번째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출현입니다. 강력한 힘의 발산. 힘의 발산이 여기서도 관측되었고 여기서도 관측되었습니다. 두 번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관측되었고 실제로 이 자리가 지금 우리 하단을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을 활용하면서 롱을 받아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지금은 날봉 모닝스타와 적산병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블 바텀의 형태 또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파동으로 봤을 때 주봉 단위 5파 하락 임펄스 후에 상승 ABC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남아있고 WXY 상에서 X-C 상승 시나리오, Y-B 상승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얘가 W입니다. X가 덜 나왔나? X에 대해서 A, B, C로서 올라갈 것이냐, 그게 아니면 X는 다 나왔고 Y가 다스케이 파동으로서 쏟아진 만큼 Y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것이냐, 지금은 이 분기점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주봉 오더 블록과 날봉 오더 블록 활용하면서 Y-B 상승 시나리오가 가장 조금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아마 한 70K 권역까지 올라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롱 모아서 70K까지는 조금 푸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고배율을 잡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작은 프레임상 내부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시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분석 중에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